까막골의 구미호. 순천시 나간면 금산마을이 생기기 전 이곳에는 까막골이라는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다. 까막골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숯을 굽고 질그릇을 굽던 가마가 많이 있어서 가마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까막골로 된 것이다. 까막골에서는 숯을 굽고 질그릇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까막골에는 과부가 많아 과부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다. 몇 집 살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에 과부가 8명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다. 까막골에 과부가 8명이 된 데는 사연이 있었다. 어느 해 이 마을에 초희라는 새색시가 시집을 왔다. 새색시라 예쁜 것은 당연하겠지만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누구나 한 번 보면 욕심을 내었다. 그러나 팔자가 기과하였는지 시집 온 지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절세 가인인데다가 남편마저 죽고 홀로 지내자 마을 남정네들은 서로가 말이나 한번 붙여보려고 안달이 났다. 그런 까닭에 마을 여인네들은 초이를 따돌리기 시작하였고 초이는 남편도 없이 말벗도 없이 외롭게 살아갔다. 하지만 마을 남정네들은 남들 눈을 피해 몰래 초이에게 먹을거리 등을 가져다 주며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여보게 초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아갈 건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줄 테니 나랑 같이 살면 어떤가? 아니 왜 그러셔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편히 지내게 해준다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말이야. 이리 와. 안 돼요. 안 돼요. 초이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과부가 임신을 하였으니 말들이 많을 것은 당연지사. 아이고 소문 들었어요? 글쎄 초이 그 여편 내가 임신을 했다지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죽은 서방의 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그 어느 놈의 아인지 할게 뭐야? 아이고 왜들 그러나? 아이고 그 따져보면 초이 그 여편 내가 죽은 서방 아이를 가진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라며 초이 편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새서방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남정네 한 명이 영문 없이 죽고 말았다. 졸주에 과부가 된 아내는 동병상련이라고 초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이에게 다가가 말벗을 자청하였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이 죽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밤중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느니 구미호가 나타났다느니 말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죽은 사람에겐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초이를 의심하게 된 것은 동네 남정네들이 7명이나 죽어나갈 때쯤이었다. 그렇다. 초이가 들어온 이후 이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것이다. 벌써 초이를 포함하여 마을의 젊은 과부가 8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증거도 없어 초이를 어찌하기는 힘들었다. 초이는 자신과 관계한 사람들마다 죽어나가자 더 이상 참지 못해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고 빌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칠성님이 나타나 이르기를 너는 전생의 구미호로서 지은 죄가 하도 많아 그 업보로 남편을 잃게 되는 것이다.
9명이 죽고서야 네 업보가 풀릴 것이다. 하는 곳이 아닌가? 그랬다. 초이는 전생에 구미호였던 것이다. 구미호였을 때의 초이는 사람을 숱하게 죽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도사가 나타나 구미호를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 업보를 내세에도 지고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초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죽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모진 것이 목숨이라고 죽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더구나 벌써 5살이 된 아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운 초이는 하루가 다르게 여의었고 그런 초이 곁을 지키는 어린 아들만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이네 집 앞을 지나던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였다. 인사불성이 된 초이 대신 아들이 나서서 나그네를 끌어들였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침 그 나그네는 한양으로 의과를 보러 올라가던 의원이었다. 하여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초이를 치료해 주었다. 초췌해진 초이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 열중이던 의원은 차츰 기력을 회복하면서 살아나는 초이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눌러 지냈다. 처음에는 완간히 거절하던 초이도 어쩔 수 없이 나그네를 받아들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는 별 탈 없이 넘어갈 것 같더니 의원 역시 그만 몇 년을 살지 못하고 앓다가 죽고 말았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초이는 결국 목을 매 죽고 말았다. 9명이 죽고서야 업보가 풀릴 것이라는 예언이 딱 맞아떨어진 셈이다. 초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역시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그 8가부가 살았다는 곳에 가면 옛날에 숯을 굽던 터와 질그릇을 굽던 가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